네, 12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오션 동박주 이번 주 핵심 일정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다들 깜짝 놀라셨고 계속 뉴스 보셨을 겁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애도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및 증시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태가 잘 수습되고 남은 가족과 국민들 충격이 잘 회복되는 것이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는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이 사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는 태국 방콕에서 돌아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와의 충돌로 엔진 고장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입니다. 결국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부 집계는 사망자 179명, 구조자 2명이고요. 우리 영토 안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가운데는 이번 건이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한 건이 됐습니다. 사고의 규모가 커서 정부가 오는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것이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2022년에 이태원 압사 사건에 이어서 건국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됐고요. 일어난 국가 애도 기간이 됐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 국가 애도 기간 중에는 연차 사용이라든가 회식 등이 대체로 자제가 되고 금지가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국가 애도 기간 중에는 소비 심리가 동반으로 위축이 되었었는데 할로윈 기간 중에 일어났었던 지난 이태원 참사 때는 연말에 콘서트, 공연이나 기업들의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요. 정부로서도 직전까지는 계엄 이후에 빠르게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송년회라든가 신년회 촉진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선 항공주와 여객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위축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여행업계는 원래 크리스마스나 신년 등의 주요 시즌에 저가항공사의 여객기를 전세를 내서 여행 상품들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가 즉각적인 위축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인 제주항공은 어제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리스비나 연료비를 이 달러로 결제했던 항공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에 추가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우리 증시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이 이슈를 다룰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망설였었는데 경제방송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관련 종목도 오늘은 제주항공이라든지 또 모기업인 AK홀딩스, 애경산업 이런 데들은 충격은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LCC 상장한 기업들 많은데 다들 이제 비슷한 처지일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 증시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해상 풍력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글로벌리 관심이 많은데 해상에 여러 가지 이제 풍력 터빈 같은 거 설치하려면 배가 또 필요합니다. 특수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오션 같은 우리 조선사가 또 수주를 했다는 낭보가 일단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아직 공시가 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제 취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수주가 지금 된 것 같다라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났는데 이게 단순 개별 조선사의 수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해상 풍력 산업에 의미가 있는 정도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 레이더에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오션과 이 국내 조성사 두 곳이 역시 국내 에너지 건설 대기업이 발주한 이 15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 WTIV 두 척을 수주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WTIV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심는, 그러니까 바다로 운반해서 설치하는 특수 운반선입니다. 특수 선박이고요. 이번 계약이 한 척당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국내 하나오션 투자자들한테는 모처럼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봐야겠고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대형 WTIB를 우리나라가 직접 운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해상풍력 건설 시장은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키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 자본이라든가 지원도 그렇고 이 해상 WTIV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형 선박이 없어서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나라 영해에 외국 기업들만 들어오는 안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기술도 조금 부족하긴 했었죠, 그동안에는. 네,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 WTIB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해상 풍력 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이 해상 풍력 발전을 14.3기가와트 정도로 늘릴 계획인데 대형 설치선이 없어서 이 중국에서 빌려서 써야 하는 처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해상 풍력 사업자들이 중국배 끌어서 쓰다가 우리나라 영해 침범 신고 안 하고 들어와서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물밑에서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상 풍력 시장이 지금 우리 정부 계획을 감안했을 때 계속 커지는 시장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조선사가 WTIV를 수주를 하면서 수주 실적을 쌓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 장의 관련주 흐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동박주를 가져왔단 말이죠. 지금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푸조 또 뭐 크라이슬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합친 지프 이런 것들이 전부 스텔란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계 1등으로 올라선 배터리 업체 CATL하고 스페인의 합작 공장을 짓는다. 그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 투자 심리에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은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야겠지만 보통은 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먼저 움직이거든요. 동박은 얇은 구리인 거죠. 이게 배터리 소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 CATL과 손잡고 이 CATL과 손잡고 스페인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으면서 현지에 진출을 하는 혹은 역내 유로존 안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동박 기업들에 대한 이 수주전도 치열하고 기대감도 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 현지에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스페인 카탈루냐에 지금 2027년까지 동박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중국의 CATL 본사 방문해서 다시 공급망에 편입이 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CATL에 원래 우리가 납품을 했다가 최근에 공급망에서 배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롯데 측에서 움직였다라고 봐야겠고 이 지금 동박 공장과 스텔란티스의 그 스페인 합작 공장과의 거리가 차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CATL 입장에서는 스페인 공장의 배터리 공장 운영할 때 중국에서 동박을 배로 실어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것도 60일이나 걸리거든요. 현지에서 3시간, 4시간 걸려서 조달하는 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업데이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스텔란티스와 CATL의 이 배터리 합작 공장 생산 규모가 연 50기가와트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가와트 시당 동박이 한 350톤 정도 쓰인다고 하니까 이것을 역산을 했을 때 연간 이 동박의 이 납품 물량이 스페인에만 17,000톤이 넘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지요. 그래서 납품 단가가 비록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턴키로 수주를 하니까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이 추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스페인은 아니지만 관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같은 유로존, 헝가리 같은 곳에서 이 공장 운영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은 다른
동박 상장사들도 지금 이 공장 납품하기 위해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두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오늘장에 이 소식이 전해진 만큼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관세나 물류비 이런 거 감안하면 우리가 중국 기업의 동박업체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KC도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동박... 넥실리스 통해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중요한 거는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이 주요국 모두 나온다는 점이고 일단 월요일부터 보면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우리나라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호채 발표 계획이라든가 개인 투자자용 국채들이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본의 12월 제조업 PMI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원화와 같이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경기 선행지수 어떻게 볼지도 지금 관건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누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3%가 돼서 지난해보다 1.3%포인트나 낮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좋게 보면 물가 안정이지만 나쁘게 보면 소비 부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전망 어떻게 설명할지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그리고 수출입 동향도 지금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나오게 됩니다. 1월 1일에 나오고 그리고 이때는 미국과 같은 주요 증시들 휴장하는 것들을 봐야 될 거고. 예, 우리도 휴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제조업 PMI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 투자 심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까지 투자 심리 살펴볼 수 있는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아마 그때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51만 대 정도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만 돼도 소비 심리에는 전기차 투자 심리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가가 꽤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인도량 4분기 차량 인도량 얼마나 될지 금요일 나오는 지표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